레벨 이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5천무 들어가라. 조상 가족 들어가라. 신인 강남 봉수 올리자. 케이크 불도 끄고 봉숭을 받았는데 레벨 달라는 거잖아. 레벨 2천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1000무 들어가라. 아, 딱 많이 주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맨날 이렇게 봐도 처음 보는 사람들 같아. 얼굴이 반갑고 막 한 10년 만에 보는 것 같아. 그죠? 그리고 얼굴이 다 밝아졌어. 이상하게. 여기는 엄마도 있고 딸도 있는데 엄마가 딸 같고 딸이 엄마 같은데. 아이고. 예, 신인님 노래를 올리겠습니다. 무심 세월을 올리겠습니다. 나는 대구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일은 잘하는데 노래는 못하는 것 같아. 근데 이명부는 잘할지도 몰라. 우리 이명부 대천사는 노래를 잘할지도 몰라. 그래도 얼굴만큼은 해야지. 대구 사람들은 괜찮아. 그러니까 백공은 안 가고 뭐 여기 오래 있겠다고? 나는 이 노래 처음 들었네. 그 가사는 이제 오래 여기 있겠다. 천국은 천천히 가겠다. 데리러 오는 저승사자가 굉장히 고마운 거야. 그 사람들이 빨리 데려가면은 좋은 거야, 우리는. 안 그런가? 왜 안 가겠다는 노래잖아. 그게 아니고 이게 가사가 이제 제가 신인 만나기 전에는 진짜 숨가쁘게 앞만 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인 만나고 어차피 백군 가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기간에 우리 백군 가는 사람들끼리 오래 있자. 세월이 먼저 가고 그 가서 나중에 만나죠. 좀 더 있다 가고 싶은 분들인데 그건 내가 알지. 아니, 내가 다 알고 나는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나는 웃긴다라고 그러는 거지. 그지? 뭐 대구 사람이 노래 못 부르긴 뭘 못 불러. 잘 불렀죠? 아니, 우리 이명부 저 얼굴에 노래 저만큼 부르면 됐지. 얼굴이 개성 있지? 저런 개성 있는 사람은 노래도 좀 개성 있는 걸 부르나 봐. 우리가 전혀 모르는 노래네. 그지? 뭐 어떻게 보면은 선말 선생님 뭐 이런 거 부르면 잘 부를 사람이야. 그런데 아주 어려운 노래를 택해가지고 레벨을 엄청 많이 받아가게 생겼어.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인물 잘생겼지. 인물 점수 100 만점. 의상이 만점. 그 뭐 허리 뭐 스카프를 하나 둘렀던가. 그것도 만점. 알지? 노래도 흥미 위주보다는 뜻을 위주로 불렀어. 그러니까 저거는 시를 읊었다고 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한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시를 읊은 것처럼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시 한 수 읊었다고 생각하고 또 만점. 만무. 그 이게 몇 무져야 되나? 10만무 들어가라. 이명부는 대구의 보물이에요. 아주 이름이 명부에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이름을 이명부라고 했나 봐. 오래 살아라고. 그지?
맹부에 올려버리면 오래 살거든. 그 이 맹부를 맹부에 미리 올려버리니까 오래 살 나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오래 살지. 그지? 아주 매력적인 대구 아가씨. 노래 잘 들었죠? 유튜브 보는 사람 레벨 만무 들어가라! 저기는 어디지? 김해는 노래를 잘 불러. 김해가 어떻게 부르나 한번 보자. 조상들에게도 10만무 또 만무 들어가라. 친척 우리 가족들한테도 들어가라. 내가 여기서 10만무 들어가면 조상하고 가족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안상길 천사 미워도 다시 한번 김해 여자들은 노래를 잘해. 남자는 남자가 노래 잘 부를지는 의문이야. 노래 잘 할까? 레벨 10만무 들어가라. 아이고 노래 잘 부르죠? 그 아주 노래 소리에 누가 좀 보태주는지 아주 노래 소리가 듣기가 좋네. 아주 재밌죠? 레파토리 미워도 다시 한 번이 좋아. 아주 좋네. 이것도 남자가 부르니까 더 좋네. 요새는 남자가 순환 시대야. 요새 저 시내 보면은 남자 여자가 걸어가면 남자가 여자 핸드백 들고 다녀. 무겁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들고 오래. 그러니까 남자들이 꼼짝 못하고 들고 다녀.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지. 남자들이 여자 핸드폰 들고 뭐 강아지 뭐 붙들고 졸졸 따라 여자는 뭐 이러고 돌아다녀. 아주 재밌는 시대죠. 여자들은 뭘 잘 안 들어. 이제 남자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들고 다녀야 돼. 그 굉장히 뭐냐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남자가 이만큼 들고 여자는 그냥 들어가는 거야. 드레스 입고. 그럴 수도 있지. 요새는 남자들이 짐보따리 들고 다녀. 여자들 가방 들고 다니고.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쫓겨나는 거야. 집안이 시끄러워. 참 좋은 시대다. 그죠? 옛날에는 아버지가 애들 보고 일어나라고 그러면 제발 일어나. 요새는 부모가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나? 안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제 시집 서울에 있는 애가 시골에 부모님한테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내가 새벽이 되면은 너고 공부시킬 걱정이 돼가지고 돈 만들어야 되지. 그 열심히 안 하면은 네 학교도 못 보내고 네 오빠도 학교 못 보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새벽만 되면 걱정이 많고 잠이 오나 너 때문에.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랬다니까 옛날 어른들은. 그렇잖아. 누구는 편안하게 자지만 아버지는 누구 걱정 때문에 아침 새벽이 되면은 지절로 일찍 일어나. 걱정이 돼서. 누구 다 키워야 되니까. 그걸 니는 모른다. 딸 보고 그랬어 아버지가. 실제 한 이야기야. 알겠지? 아빠는 아침에 막 잠도 안 자. 새벽에 왜 그리 난리야 시끄럽게.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온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시골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야. 아버지는 뭐 돈도 없고 하니까 새벽 4시만 되면 너그 걱정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랬다 실제. 그런 아버지가 많지? 그래요. 다음 가수 울며매진 부산항을 올리겠습니다. 울매진 부산항? 확실히 과거가 있나 봐. 울매진 부산항은 내가 부산항에서 서울로 올 때 나는 부산항이야. 이제 부산역이지. 불러? 이게 옛날 노래야. 내 어릴 때 노래야. 내가 남하로 다니면서 부른 노래야. 이게 산에 남하로 다닐 때 지게 짝대기 때리면서 부른 노래야.
울매해진 부산항. 이게 누가 불렀? 강혜연이가 또 불렀어? 아, 옛날 가수 강혜연이가 있었나? 지금 부른 거지. 아, 그래? 그럼 이게 옛날 노래가 아니야? 옛날 맞지? 근데 리바이벌 했다 이거지. 울며 해지 이렇게 나가 노래가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많이 불렀지. 부산항을 바라다보며 연락선 난간 이 수많은 사연 이렇게 나가는 거야. 울며해진 부산항. 들어봐. 왜 안 나오나?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다. 부산항을 바라다보는 연락선 난간 노래를 부르는데 남자 목소리가 들리네. 레코더가 그렇게 돼 있나? 나는 부른 적이 없는데. 이게 내가 초등학교 때 많이 부른 노래야. 가사도 다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는 초등학생인데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으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발달이 돼 있었어. 그죠? 지금도 내가 같이 좀 불렀지? 노래가 좋은 노래야. 울매해진 부산항. 이게 이별의 부산정거장보다 더 멋있는 노래야. 그지? 아주 이 생각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야. 그지? 그 이게 굉장히 저음으로 불러야 돼. 내가 저음으로 부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고음이고 이 울매진 부산항은 저음이야. 마도로서가 담배 탁 물고 가판에서 부르는 노래야 이게. 이별의 백호동 소리 들리지 지금? 막 들리지 지금? 막 구두가 막 울리잖아 지금. 그런데 마도로서가 흰 옷을 입고 모자를 뺐다가 쓰고 말이야. 파이프 물고 부르는 노래야. 저음으로. 멋있죠? 그래 오륙도 오륙도서부터 떠나가면 섬 하나도 안 보여. 부산 오륙도가 마지막 섬이야. 그럼 오륙도가 보이면 부산 다 왔구나. 그리고 오는 거야. 그죠? 네. 그래 오륙도를 싹 지나서 와요 배가. 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부산항에 배 되는 순서가 있으니까 배 순서를 지시를 받아야 돼. 항구에서 어디 쪽에 정박해라. 어디로 진행해라. 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관제탑에서 지시하는 대로 오겠지. 재밌죠? 네. 부산항이 보이지? 네. 부산항이 눈앞에 흔히 보이는구만. 네. 그럼 내가 말을 하면 실제 같아. 레벨 10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만무 들어가라. 조상 가족 다 들어가라. 야, 땡 잡았다, 땡 잡았어. 물 없는 박달재를 올리겠습니다. 박수. 아이고 노래 잘하시죠? 김해 사람들은 심사 하나 많아요. 근데 대구 사람들은 심사를 해요. 레벨 10만무 들어가라.
조상들, 친척, 가족들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 만무 들어가라.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이삭 죽기에도 많이 들어가네. 그죠? 이 도토리 묵을 사서 허리춤에 달아주고 한사코 우는구나. 뭐야, 박달채의 금봉이야. 이러죠? 그런 금봉이란 여자가 뭐 잘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이런 말을 하면 재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불길한 말을 못해. 가서 뭐 차 조심하세요. 뭐 차는 없는 시절이지만 뭘 조심하세요. 이러면 부정타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그런 말을 못하게 돼 있어. 어디 남자 어디 가는데 조심하세요. 뭐 가서 여자 조심하세요. 뭐 술집 주모 조심하세요. 뭐 이런 말 할 수 있나? 그러면 남자가 그렇게 돼버려. 그거 하지 말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옛날 사람들은 부정탄다. 왜 부정타는 말을 미리 하냐 이거.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이 멀리 가서 이게 돌아올지 다른 여자하고 깨차고 도시에서 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 옛날에 고개를 넘어가면 그거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지? 네. 또 호랑이가 많았어요. 호랑이가 또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사람은 또 사주팔자에 있어. 호랑이 밥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그걸 호상인데 이 호상이 될 사람이 어디로 간다. 그럼 꼭 호랑이 밥이 돼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집을 떠난다. 여자 혼자 집에 놔두고 그게 전등사 박달재 참 그 노래를 들으면 부부 이별한 사람들이 굉장히 되게 슬픈 노래야.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몸 조심하세요. 뭐 이런 소리 하면 이런 재수없는 일이 있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하고 그냥 한사코 우는 거야. 그럼 우는데 성황당 빌고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성황당에 가서 그 당시 종교가 우리가 성황당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성황당에 가서 빌고 좀 가다 이 말이지. 아이고 가서 뭐 가면서 몸 조심해야 되고 뭐 어쩌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 성황당에 가서 빌어달라. 이 말은 조심해서 다녀오라.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성황당에 가서 빌고 가서 이 말은 그 한마디면은 다 들어있어. 그잖아? 네. 천지신명이 신명한테 빌어야 된다. 당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네. 참 애답죠? 네. 핸드폰 있나? 집에 전화 있나? 나가면 무슨 귀신이 돼서 못 들어올지 몰라. 알았죠? 그 6.25 때, 6.25 사변 때, 그거 다 빼빠지게 키운 자식을 군대 보내가지고 전쟁터 보냈는데, 뭐가 돌아와? 함이 돌아와. 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집에 도착하면은 그 아버지는 별로 안 울어. 그냥 저 엄마가 통곡하는 거야. 알겠죠? 네. 그 장대 같은 자식을 말이야. 군대 보냈는데, 그냥 옆집 아들은 돌아왔는데, 이게는 뭐가 돌아와? 함이 돌아와. 근데 대부분 함이 돌아왔어. 대부분 거의 다 죽었어. 알았죠? 어마어마하게 300만 명이 죽었는데 군인이 얼마 안 돼. 주로 민간인이 죽었는데 군인이 안 죽고 돼? 민간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민간이 6.25 사변 때 한 군인까지 합쳐서 300만이 죽었는데 우리 군인이 지금도 60만인데 그때는 얼마 안 돼. 가면 그냥 총알바지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다는 건 기적이야. 전부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은 전쟁 때 아버지 죽어버렸으면 나도 전쟁 때 났잖아. 여러분 태어날 수 있나?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6.25 때 난 사람이 별로 없겠다. 네 하고 몇 명밖에 없겠네. 그죠? 다 젊어가지고 뭐 여자들은 전부 젊네. 시집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다음 차례 누군가? 네, 시민의 선진할 벌써 4명 했나? 아유, 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나는 노래가 재밌어. 뭐 섭리 말씀 이러면 괴로운 거야. 내별 줘야 되는 안 줬나? 줬는데? 다 줬지? 내별은 내가 안 빠뜨려.
레벨 좋고 그럼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 조금 전에 한 이야기하고 비슷하네. 내가 오늘 할 이야기가 닭이 암탉이 병아리를 베지. 병아리를 이제 이렇게 품에 안아가 새끼를 만들었지. 그러면 그게 며칠 21일이지. 그럼 21일간 죽으라고 병아리를 껴안고 있어. 그래 새끼가 나왔지. 술탁 동시에가 나왔지. 나올 때쯤 병아리는 독수리보다 무서워. 누가 병아리를 만지려고 그러면 암탉이 독수리처럼 바뀌어. 그렇게 순한 닭이 지 새끼 누가 건드리면 그래 안 그래? 그렇게 키운 닭을 사이가 오면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아먹어요. 그 닭들이 한이 있을까 없을까? 한이 있지. 맨날 계란 놔줘가지고 그냥 그 집에 단백질 공급을 오래 해줬는데 그냥 어느 날 사이가 오니까 장모가 와서 그냥 닭 모가지를. 근데 닭집에 가서 닭을 잡을 때 꼭 잡히는 닭이 있어. 막 날아다녀 몇 마리가. 닭도 많지도 않아. 보통 가정집에 옛날에 시골에 닭이 한 10마리 미만인데 딱 들어가면 그날 잡히는 닭이 재수가 없는 거야. 왜 사이가 올 때 뭐 누가 손님 오면 닭을 잡냐 말이야. 그래. 그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건데 닭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괴로운 거야. 알만 좀 먹지 왜 잡아먹는다 이거야. 그래. 그러니까 잡은 닭을 이렇게 보니까 뱃속에 알이 거의 계란이 다 된 알들이 있고 잔잔한 알씨가 싹 붙어 있어. 그거를 그 닭은 계속 알이 하루에 한 개씩 나와야 돼. 나오잖아. 근데 그걸 잡아먹는 거야. 씨암탉.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나는 사람들이 참 무정하다. 어릴 때 그렇게 생각해. 나는 어릴 때 고기를 못 먹었거든. 군대 갈 때까지. 월남 가서는 고기를 안 먹으면 반찬이 없어. 그래서 내가 소고기를 조금 먹어봤지만 그때부터 고기 맛을 고기를 좀 먹게 됐는데 하여튼 닭이 그렇게 병아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그냥 주인 아주머니 손에만 잡히면 부엌에 가서 칼로 목을 탁 때리면 목이 탁 드러나면 닭이 우나 못 우나. 산닭을 목을 때려 쳐. 죽여가 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펄펄 끓는 물에다 닭을 집어넣어. 집어넣어 털을 다 뽑아. 이야, 그 여자들이 다 해. 남자들은 안 해요. 남자들은 그걸 안 하는데 여자들이 그걸 다 하는데 참 보기가 안 좋아서 나는 어릴 때 닭을 펄펄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모가지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담갔다 꺼내가지고 털을 쭉쭉 뽑아내요. 잘 안 빠져 털이. 닭털이. 그러죠? 그래서 우리 동물들이 순한 동물도 지 새끼를 개가 새끼 낳잖아. 진돗개가. 순한데 새끼 놓을 때는 낸 개는 잘못 가면 물려요. 사자보다 무서워.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은 자식을 지키려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자기 자식이 피해를 입으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트럭을 세워놨는데 사이드가 풀어졌어. 그 실제 내가 그 영상을 봤어. 텔레비에서. 그러니까 이 영감이 걸어가는데 트럭이 내려오는 걸 아나. 세워놨던 트럭이 내려오니까 엔진 소리도 안 나요. 시동도 꺼져 있으니까 살며시 내려와서 영감을 깔아버려. 그래가 차 밑에 딱 깔렸네. 근데 거기가 평지야. 평지로 내려와서 평지가 하는 사람을 노인들을 탁 까는데 그게 영상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영감이 트럭 밑에 쑥 들어가 버렸어. 그 봉고보다 좀 조그만 트럭 있잖아. 그 밑에 들어가 버려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어떤 남자가 딱 보고 뭐라고 불렀는지 알아요? 아버지 불렀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사람 모이라고. 지금 아버지가 여기 깔렸다고 소리를 지르는가.
동네 여기저기 가게에서 다 뛰쳐나와가지고 그 트럭을 들었어. 근데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차를 들어서 그 노인네를 꺼냈는데 그 노인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안 들었으면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노인들이라는 게 그 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가게 뭐 지키는 사람, 아주머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차를 번쩍 들었는데 노인을 빼냈는데 살았어. 그게 영상으로 있더라고. 유튜브 우리 저 영상으로 나와 텔레비에 사고 현장인데. 그런데 뭔데 세상에 소리 없이 내려오는 차, 시동 끄고 세워놓은 차가 사이드가 풀려서 내려오니 그 시동이 걸려서 소리가 들려야만 차가 오지. 그러니까 노인네가 그거 보겠어? 그냥 이렇게 서 있는데 받쳐서 들어가 버리더라고. 조심해야 돼요. 소리 없이 오는 차가 있어. 그런 걸 조심해야 돼. 아무 소리가 없어. 그 뭐야, 시동 사이드를 잘못 당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차 세울 때 그 파킹 제대로 해야 돼. 알겠죠? 경사진데 이런 동네는 내려올 수가 있어. 그럴 때는 핸들을 틀어놔. 차가 옆으로 탁 가버리게 해. 알았지? 그러면 한 2m 이상 안 가요. 싹 털어져 버려. 뭐 웃기는 웃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차가 한번 내려갔나 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혼자 잘났다고 떠들면 안 돼. 주변 사람의 도움을 갑자기 받을 때가 있다니까. 그래, 동네에서 인심을 잃어봐. 그럴 때 누가 가서 차 들어주나? 그 사람 잘 죽었다 이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항상 마을에 있을 때는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 돼. 그래야 위기 때 자기 자식이 차에 깔렸다, 온 동네 사람이 와서 들어가지고 살려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혼자 무슨 힘이 있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힘이 없어.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힘이 모이면 사람도 살려 안 살려? 살려요. 살리죠? 그러면 주변 사람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면 옆집에서 뭐 소음 난다고 시비 걸고 이러면 안 돼요. 소음이 나면 좀 괴롭더라도 참을 수밖에. 아파트 업자들이 집을 잘못 지어서 그렇구나 생각하고 참아야지. 그거 그냥 디리다 싸우고 이래서 하면 사고 났을 때 강도 와서 그 사람 죽이려고 할 때도 옆에서 안 도와줘.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 똑똑해도 안 된다. 우리는 다 함께 잘 지내야 된다. 알겠죠? 자, 내가 5분 강의라 뭐 긴 거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에게 운전 차 잘 세우라는 경각심, 이것도 필요하죠? 네. 재밌죠? 네. 오케이. 질문. 예, 시인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질문은 좀 거지 같더라도 여러분들 참고로 해요. 예, 시인님, 인간은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없어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인간이 외로움을 타는 근본적인 원인이 궁금하고 외로움을 타는 자와 안 타는 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슬레가 욕구의 5단계를 이야기했지. 인간의 5단계 맨 밑에가 뭐요? 생존의 욕구지. 그게 뭡니까? 생존이라는 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생존의 욕구가 있지. 그걸 생존의 욕구라고 안 해요. 생리적 욕구야. 생리적 욕구가 맨 밑단계에 있어요. 우리 몸은 생리적으로 먹어야 돼. 그렇잖아. 그 생리적 욕구. 두 번째 무슨 욕구가 있어? 안전 욕구가 있잖아. 이 안전 욕구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있어. 이건 왜냐하면 어린애가 놀다가 엄마가 안 보이면은 한참 놀다가 엄마를 확인해요. 가서 저 엄마가 저기 있나 확인한 다음에 놀아. 그게 자기 안전을 본능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내가 엄마하고 떨어지면 그 집에도 못 간다, 이런 게 있으니까 확인하다가 엄마가 안 보이지.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그냥 쏜살같이 가버려. 예측이 없어요. 어디로 가는 것도 없어. 그냥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엄마 찾아 돌아다니. 찾는데 엉뚱한 데로 가버려. 여러분 애 키워봐서 굉장히 불안하죠? 시장 통해서 애가 갑자기 사라져요. 근데 얘는 엄마가 딱 안 보이면은 어느 방향을 딱 잡아 그쪽으로 계속 가버려. 신기하죠? 빠른 시일에 엄청 멀리 가버려. 그래 애 잊어버려요. 옛날에는. 그렇잖아? 그럼 애는 그만큼 불안해지니까 막 무조건 걸어야 덜 불안한 거야. 꼬마는. 막 저 막 어딘지 모르니까 마구잡이로 막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덜 불안한 거야. 그래서 본능적으로 불안 심리를 가지고 있어. 걔는 걸어가면은 덜 불안해. 서 있으면은 감당이 안 돼. 엄마 없는 게. 이게 안절부절 되니까 본능적으로 걷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두 번째 연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의식주, 밥 먹는 거, 생리적 욕구란 말이야. 두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욕구. 알겠지? 그러면 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인간에게 우리가 넣어준 거야. 이게 있기 때문에 신을 찾는 거야. 사후세계, 그 안전에 대한 욕구에서 들어오는 거야. 맞아. 불안이 있으니까 안전을 찾는 거야. 알겠지? 왜? 영혼이 엄마가 어디 간지 모르니까 이게 불안하잖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야. 내 영혼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야. 맞지? 그러니까 하늘에 다가 나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종교 행위를 안 하더라도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 그래서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줬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적게 지려고 하는 거야. 본능적으로. 왜? 어디로 죽어서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은 가능하면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벌은 적게 받겠다. 다른 사람보다. 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자기 안전을 위해서. 확인할 길은 없어. 죽은 이후 세계를. 신이나 또 뭐 확인이 되지만 그게 확인이 되나? 안 되니까 내가 사후에 그래도 좀 안전하기 위해서 남한테 잘하고 죄를 적게 짓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불안을 넣어준 거야. 불안을 여러분한테 안 줬으면 큰일 나. 절벽에 막 떨어져 죽어, 여러분이. 절벽에 이러면 불안하잖아. 그지? 이런 것이 있게 만든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불안은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야. 마치 우리가 여러분이 제사를 지내잖아.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먹나? 안 먹지. 근데 그 제사를 지냄으로써 부모님이 배가 부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야. 우리 마음이 안전해지는 거야. 안 그러면 돌아가신 날 가만히 앉아있어 봐. 불안하지. 부모님이 밥을 먹고 안 먹고 죽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안전 때문에 부모 제사를 지냈단 말이야. 맞아. 마음이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모이네. 그러면 오래간만에 모이니까 대화도 하고 조카 얼굴도 알지. 제사 없으면 조카 얼굴도 몰라. 그렇잖아? 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제사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라진 것이 가족 중심이 된 거야. 옛날에. 제사 때문에. 알겠지? 제사 지내려면 30리 밖에서도 걸어와. 차가 없으니까 옛날에. 어떻게 그러냐? 생선 큰 거 사가지고 들고 와요. 울러매고 오고. 그 무거운 걸 들고 20-30리를 걸어서 와. 동생이 큰형님 집에. 다 오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모여가 제사를 지내는데 굉장히 제사 지낼 때 보면은 형제들이 모이면은 오래간만에 조상 산소 이야기 뭐 이런 거 기제사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해. 알았죠? 그러니까 제사가 그 제사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씻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6.25 사변 때 우리 집안 사람들이 방공호에 들어가 있었어. 그거가 북한군이 남강을 건너면 부산이야. 마산 부산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고향에서 그걸 막아냈어. 그래서 거기가 방어산이 있어. 거기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 산을 방어산이라고 그래.
방어산 저쪽에서 북한군이 오고 이쪽은 미군이 지키고 있어. 우리 마을 쪽은 미군이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미군과 북한군이 마주친 거야. 그 남강 휴게소 있는 자리에. 그 산이 있지, 그게 방어산이야. 그게 마산 쪽에서 밀려오는 북한군을 이 진주로만 돌아버리면 그냥 바로 절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방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방공호에 들어갔어. 그 방어산 밑에 굴을 파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머리에다가 바가지를 하나 씌웠대. 그 전쟁이 3년 했으니까 내가 그때가 4살 때지. 그 물떠먹는 바가지. 그걸 머리에다 덮어 씌웠대요. 하도 포소리가 나서니까 경기를 하니까 하지 말고 바가지를 씌우니까 그놈을 쓰고 막 바깥으로 뛰어나가더래 내가. 재미가 있어가지고 바가지를 씌워주니까 혹시 뭐 좀 포탄 같은 거 파편 튈까 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씌워줬대. 그랬더니 내가 막 방공호 밖을 막 뛰어다니더래요. 사람들 숨어 있는데 어린애는 그걸 몰라. 뭐 죽는 거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그날이 우리 집안의 제사였어. 우리 할아버지 제사야. 할아버지 제사인데 우리 할아버지 형제 중에 제사를 지내는 며느리가 있었어. 우리 큰 집에서. 방공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거기서 몇십 리 떨어지는데 그거는 전쟁이 북한군이 없어. 그런데 맨날 우리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은 제사하고 뭐고 막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제사를 못 지내버렸거든. 그런데 방공호소에서 졸고 앉아있는데 우리 이제 큰어머니가 우리 집안에 그 제사 지내는 종손이 제사를 그날 못 지냈잖아. 졸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야,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저기 동생 집에서 제사 밥을 먹었다. 이러더래. 그래서 그 잠을 팍 깨니까 이게 졸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작은 집에다 나중에 전쟁 끝나고 알아보니까 그날 동네가 불바다가 됐으니 제사 못 지냈을 거라 해가지고 우리 작은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 제사를. 그리고 그게 우리 할아버지가 왜 나타나냐. 증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얘야 걱정하지 마라. 네 내 작은 집에서 제사밥 먹고 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더래 세상에.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제사를 잘 지내는지.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 끝나고 나서 그냥 제사를 얼마나 정성들이 지내겠어. 그걸 비몽사몽간에 나타나더래.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동네 여자들은 제사 잘 지내 그냥. 그걸 계속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나도 들었으니까 어려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야야 며느라 걱정하지 마라. 내 저 동생 집에 작은 집에서 내가 제사밥 먹고 간다. 딱 이 말이 끝나니까 눈이 번쩍 떠져. 꿈이야. 졸았어요. 그래서 그날 제사를 안 지내고 나서 한참 전쟁 끝나고 나서 작은 며느리가 그러더래. 그때 저서 또 멀리서 보니까 그거 막 불바다가 되고 막 그 다 피난 가버리는데 제사를 어떻게 했나 걱정이 됐어. 자기가 제사를 지냈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상들이 하는 그런 것이 다 그게 제사도 불안심대에서 제사를 못 지내니까 불안한데 그 여자들이 옛날에 착하니까 작은 집에 제사 지낸 게 나타나고 시아버지가 현몽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착한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지? 그때는 천국 가지도 않았지. 영혼 대기소에 있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집에 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귀신이. 재밌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미풍양속에 대한 이야기가 불안감이라는 거 왜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도 지냈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교회도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잖아. 그게 다 불안감이 원인이야. 사후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지? 아까 백공 늦게 가겠다고 뭐 노래도 부르는데 알았죠? 또 이거 뭐 주는 거 보니까 또 네벨 주는 거네. 네벨 이만무 들어라. 영상 보는 사람 만무 들어라. 조상 가족 다 들어라. 오늘 축복 백금의 건축 오늘 신기 모시는 분 정연 가입하신 분 네벨 정연 가입하신 분 정연 소개한 분 정연 비정연 분 한상찬이 봉헌 한 분 예물 올린 분 나눔은 꽃방원이 올린 분 무료적으로 하신 분 불로산삼 사신 분 잡초 뽑은 분 하늘공 봉사자 네벨 만무 들어가라.